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대문항 1번을 볼 텐데요. 세종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사실 모의논술의 대문항 1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수능에서 15번으로 단골로 등장하는 점화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그래서 아마 요즘 트렌드가 수능과 좀 비슷하게 내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낸 것 같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수능 대비해서도 아주 좋아요. 좋은데 수능으로 나온다면 준킬러가 아니라 킬러급쯤 되지 않을까? 킬러급쯤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어찌되었건 경우를 나누고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안지는 아마도 그냥 수용도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다른 설명 없이 수용도만 작성해도 아마 웬만큼 점수를 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제공한 그 모범 답안을 보면 두 가지의 풀이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술하면서 케이스를 나누는 그러한 답지가 있고, 그 다음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한 답지가 있는데, 표까지도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험생들이 표로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 뭐 자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냥 수용도로 작성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 그냥 실수하지 않고 잘 나열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래. 아, 자연수로 만든 수열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인가? 두 번째 항이 200보다는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세 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패턴이죠. 자, AN을 2배 해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80을 빼라.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받으면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1번은 두 번째 항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첫 번째 항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 3번은 아홉 번째 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표현들에 가면 첫 번째 항부터 쭉 뒤로 가는 거, 전진, 그 다음에 중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거, 후진. 해서 전진도 물어봤고 후진도 물어본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고 케이스만 잘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뭐 자연수는 얘들아 어찌되었건 정수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정수란 말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정도의 그 정도의 감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감각이 없으면 풀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그냥 이거 3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 항부터 쭉 나열하다 보면 n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나오고 a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3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뭐 얘가 지금 주어니까 얘를 우리가 전항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규칙을 따를 거야? 그건 전항이 결정하죠. 전항이 80 이하냐, 80보다 크냐에 따라 규칙을 우리가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전항. 그럼 얘는 전전항이라고 부를까요? 전항이 80 이하면 전전항을 2배 해라. 그 다음, 전항이 80을 초과하면 전항에서 80을 빼라. 이게 규칙인 거야. 이게 규칙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규칙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써볼게요.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은 지금 이게 얘들아 그냥 매번 수형들 다 그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냥 문항 1번 한 다음에 규칙에 맞게 수형들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1-1번에서는 A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수형도를 참고하면 A2의 최대값은 얼마이다. 그 다음에 1-2번 A1의 가능한 값을 전부 다 더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수용도를 보면 첫 번째로 가능한 값들은 뭐뭐뭐가 있고 이것들의 합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값들을 그냥 수용도만 작성하고 1-1, 1-2, 1-3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면 0점 처리될 수 있어요. 답안지 작성 기준이 그렇거든요. 문항별로 답을 정확하게 표기할 것. 따라서 일단 풀이는 그냥 통으로 가더라도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수용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일단 결정되어 있는 건 얘들아 5번째 항이 결정되어 있죠. 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4로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1번과 2번은 뒷항에서 앞항으로 가는 얘들아 후진 문제거든요. 후진 문제니까 이제 케이스를 나누셔야겠죠. 자, 앞항이 얘들아 전항이죠. 전항이 80 이하일 수도 있고 80 초과일 수도 있죠. 따라서 일단 여기는 여기다 쓸까? 자,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항이 80 이하야. 그럼 규칙이 뭐였죠? 전전항을 2배 해라. A5의 전전항은 얘들아 A3인데 A3인데 2배에서 얘들아 4가 됐으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네. 그렇구나. 그 다음 만약에 전항이 얘들아 뭐야? 80보다 커. 그럼 전항에서 80을 빼서 만든 게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8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오케이. 지금 얘들아 오케이. 4번째 항에 한 가지 경우를 구했고요. 3번째 항에 또 한 가지 경우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야겠죠. 자, 이제 A사를 봐야. 얘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또 전항을 봐야겠죠. 전항을 봤더니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을 봤더니 얘들아 이거든. 자, 전항이 2야. 전항이 얘들아 80보다 작아. 그러면 뭐야? 얘를 몇 배 하는 거예요? 2배 한 거죠. 따라서 이게 뭐라고 쓰면 돼요? 이 A2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항을 2배해서 80 이하가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항을 2배해서 80 이하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은 무조건 40 이하가 됐겠구나. 40 이하의 숫자였고 2배에서 2A2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하구나 라고 우리가 경우를 나누셔야죠.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연수렴에 A2가 얘들아 40 이하니까 1부터 40까지 모든 자연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A4는 얘들아 이걸 전부 다 2배 했죠. 2배 했으니까 2부터 어디까지? 80까지의 짝수구나.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요 첫 번째 경우에는 A4가 80 이하의 짝수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요 정도의 느낌? 그 다음 뭐야 이거? 세 번째 항에 얘들아 2라고 돼 있는데 뭐야? 전항이 얘들아 뭐죠? 40 이하라며. 전항이 40 이하면 얘들아 첫 번째 항을 뭐 하는 거? 직전항을 뭐 하는 거죠? 전전항을 뭐 하는 거야? 2배 하는 거니까 얘가 자동으로 얼마로 결정돼요? 1로 결정돼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요 윗줄로 갔더니 이렇게 결정이 됐어. 여기까지 별거 없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볼까요? 자, 84거든. 그럼 이제 얘를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볼게. 규칙은 뭐죠? A3이 80 이하일 수도 있고요. A3이 80 초과일 수도 있겠죠. 그럼 쉬운 거부터 할까? 전항이 80을 초과했어. 그러면 전항에서 80을 뺀 게 84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64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전항이 80 이하야. 그러면 얘는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2배 한 거거든. 2배 한 거니까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죠? 42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얘가 궁금한데? 그러면 전항이 80 이하니까 첫 번째 항을 몇 배 한 거죠? 2배 한 거죠. 맞아 얘들아. 첫 번째 항을 2배 했으니까 얘는 이 A1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A1이라고 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항을 첫 번째 항을 2배 했는데도 불구하고 80 이하야. 그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A1이 뭐라는 얘기예요?
40 이하의 자연수란 뜻이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들아, 요 경우에는 세 번째 항은 이걸 얘들아 2배 했으니까 80 이하의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자, 3항이 164야.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케이스를 나눠서 어떻게 구하죠? A2가 80보다 뭐 할 때? 작거나 같을 때. A2가 80보다 뭐 할 때? 클 때. 쉬운 거부터 할까요? 뭐야. 두 번째 항이 얘들아 80보다 커. 그러면 얘들아 두 번째 항에서 80을 뺀 게 164니까 얼마나 돼요? 244가 될 텐데, 조건에 얘들아 모순이죠. 모순이니까 얘는 풀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러면 전항이 얘들아 뭐예요? 80 이하야. 그럼 첫 번째 항은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뭐 하는 거야? 2배 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2배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이 얼마나 돼요? 82가 되겠네. 82가 되겠고,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2가 얼마 이하라고요? 지금 뭘 구하는 거였죠? 1번 문제가? A2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였어? A2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었어? 선생님 A2는 그냥 80 이하인데 따라서 이때 가능한 A2는 뭐예요? 1부터 80까지 다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결론 1번 문제는 뭐죠? 1-1번 문제는 얘들아 A2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가능한 A2의 값은 얘들아 뭐예요? 1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80까지인가? 1부터 40 가능하고요. 42 가능하고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80까지 가능하니까 결국 얘들아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최대값은 얼마? 80. 이렇게 서술하시면 1-1번은 설명이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1-2번을 볼까요? 1-2번은 뭘 구하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1-2번은 뭐라고 돼 있지?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수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합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게 누가 있죠? 1이 있고요. 1부터 40이 있고요. 82가 있죠. 따라서 얘들아 A1으로 가능한 값은 얘들아 1부터 어디까지? 40까지 또는 얼마? 82 이므로 1부터 40까지는 그냥 등차수라고 써주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1 더하기 40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죠? 40개 더하기 얼마? 82 해서 요 계산하면 얼마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90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1-2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얘기야.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들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5번째 항이 4라는 거지. 5번째 항이 4고요. 4번째 항은요. 여기 잠깐 볼게. 4번째 항은요. 왜 4번째 항에 관심을 갖죠? 6번째 항 만들 때 4번째 항을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살짝 관심을 갖고 있고요. 4번째 항은 얘들아 뭐예요? 80 이하의 뭐이거나 짝수이거나 아니면 얼마예요? 84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네. 여기까지 콜 갑니다. 그러면 자 6번째 항은요. 전항이 얘들아 4야. 80보다 뭐해? 작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네, 전항이 얘들아 전항이 뭐지? 전항이 얘들아 4야. 4니까 얘들아 전전항을 우리가 2배 할 거거든. 전전항을 2배 할 거야. 그러면 여기 A6은 얘들아 전전항이 A4잖아. A4를 몇 배 할 거라고요? 2배 할 수 있겠죠.
맞아, 얘들아? 아니면, 전항이 얘들아 4야. 80보다 작으니까 전전항을 얘들아 우리가 2배 할 거야. 이거 2배 하면 얼마죠? 저 2배 하면 얼마예요? 168이 될 거야. 그런데 잠깐 A사가 뭐였죠? A사는 얘들아 뭐였어? 2부터 80까지의 짝수였거든. 그럼 이걸 2배 하게 되면 이제는 얘들아 짝수를 2배 하면 4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 80을 2배 했으니까 160이 됩니다. 자, 이 값들은 얘들아 4의 배수구나. 4의 배수가 40개가 있구나. 4의 배수가 40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A6을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A8을 결정할 것 같거든. 따라서 그때는 얘들아 이게 160까지 가능하니까 이게 80 이하일 때와 80 초과할 때 그때로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겠죠. 그러면 자 A7은요. 전항이 80 초과인지 이하인지 검토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케이스가 2가지겠네. 왜? 4부터 160까지니까 80을 초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맞지 얘들아? 그러면 자 전항이 A6이 80 이하일 때 80 이하니까 얘들아 4의 배수 4부터 어디까지요? 80까지요. 20개가 되겠네. 맞아 얘들아?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전전항을 뭐 하는 거야? 2배 하는 거 아니었어? 전전항을 2배 하면 뭐가 돼요? 전전항을 2배 하면 8이 되겠네. 8이 될 거야. 그 다음 A6이 80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앞항에다 80을 초과하면 그냥 앞항에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죠? 80을 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앞항에서 80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요. 선생님, 앞항이 80을 초과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야? 80을 뺄 거니까 얼마나 돼요? 88이 되겠죠. 다시 얘들아, A7로 가능한 건 얘들아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A7로 가능한 건 8이 될 수도 있고요. 88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4의 몇 배? 2배에서 얼마를 뺄 거야? 80을 뺄 거야. 잠깐만. 선생님, A6이 80을 넘었어. 이건 무슨 얘기죠? A6이 뭐일 때야? 잠깐만 조금 숫자로 써볼게. A6이 80 이하래. 그럼 얘들아, A6이 이건 언제일 때예요? 4부터 어디까지요? 그 다음에 A6이 80을 초과했어. 무슨 뜻이죠? 84부터 해서 A6이 어디까지예요? 160까지죠. 맞니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아니 뭐 케이스 나눈 건데 별거 없는데 사실은? 맞나 이거 지금? 오케이, 그러면 또 갑시다. 선생님, 앞항이 얘들아 80 이하야.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그 앞에 걸 뭐 할 거야? 2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2배 하면 얘들아 4의 배수를 2배 하라고요? 잠깐. 4의 배수를 2배 하면 얼마나 되는 거지? 얘는 8의 배수가 되겠네요. 8의 배수니까 어떻게 돼? 8, 16 해서 2배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80부터 160인데 거기서 80을 뺐어. 그럼 여기다 요 값은 어떻게 돼? 80 뭐가 돼? 2 안에.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항까지 갔지? 7번째 항까지 간 거야? 여기 8번째 항까지 간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맞고. 그 다음 여기 볼게. 자, 앞항이 얘들아 80 이하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앞항이 80 이하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전전항을 뭐 하기로 했지? 2배 하기로 했어. 맞아, 얘들아. 전전항을 2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전항을 2배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가? 얘 전전항이 얘잖아, 지금. A6의 모양이 몇 가지가 있어요? 4부터 어디까지? 4부터 80까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4부터 뭐가 있었지? 160. 그러니까 A6을 2개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80 이하니까 얘를 몇 배 할 거라고요?
몇 배? 2배 할 거란 얘기잖아. 맞지 얘들아? 얘를 2배 하면 어떻게 돼? 4의 배수를 2배 하니까 또 뭐의 배수예요? 8의 배수인데 그럼 2배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68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문제에서 조건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은데 A8이 얘들아 얼마 이하여야 돼? 90 이하여야 되니까 얘들아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앞항이 88, 80을 초과했네. 그러면 얘들아 앞에서 그냥 얼마 빼시면 돼요? 이때는 8이겠네. 그럼 현재 A8로 가능한 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A9까지 가는 건데 잠깐 A8이 얼마를 넘을 수 없다고 그랬더라? 90을 넘을 수 없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선생님 A8은요 8의 배수야. A8은 8의 배수거든? A8은 8의 배수인데 90을 넘을 수 없어. 그러면 8부터 어디까지야? 88까지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 앞항을 봤더니 80 이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80을 초과할 수도 있어. 따라서 앞항을 여기다 케이스를 나눠야겠네. 몇 가지로? 2가지로. 자, 2가지로 나눠서 자, 앞항이 80 이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앞항을 2배 하기로 했어. 얼마죠? 그 다음 앞항이 딱 하나 있네. 얼마 있죠? 88도 있다며. 맞아 얘들아. 이때는 얘들아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80을 빼니까 8이 되겠네. 그 다음 앞항이 얘들아 8이야. 80보다 작으니까 얘를 몇 배 할 거죠? 2배 하겠죠. 2배 하면 얼마예요? 176이 되겠네. 맞나? 그러면 A구로 가능한 건 너니까 2개 더하면 24고요. 24를 더하면 깔끔하게 얼마 나와요? 200. 됐니 얘들아? 그래서 아마 수영들어 작성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표가 더 좋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쓰는 게 좀 너절하거든. 이렇게 쓰는 게 너절하니까 그냥 차라리 표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모범답안에 얘가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부터 80까지의 짝수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 나눠서 그냥 칸으로 잘라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내 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아마도 문제 1번 대문항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오케이.